안녕하십니까. 취미는 노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다녔던 PT샵이 폐업을 하면서 먹튀를 당했었고, 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의 노가리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PT샵이 망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먼저 풀고,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나름의 소소한 정보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소리 나질 거라서. 우선 결과론적으로는 받아야 할 금액 중에서 제가 반 정도는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어떤 경우에 망할 것 같은 징조가 보이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터무니없는 이벤트 가격으로 PT를 진행한다, 아니면 헬스장 이용권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업종은 다르지만 작년에 있었던 위메프 사태처럼 현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라도 수혈을 긴급하게 해야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한탕에 불꽃을 태우고 먹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은근히 운동기구가 몇 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하나 두 개씩 빠지더라도 수리가 들어갔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전혀 눈치를 못 챘었는데, 티샵이라는 곳에서 기구가 빠질 정도면 이건 말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본 내용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우선 첫 PT는 90만 원을 나한테 주고 소리 PT가 나질 완료를 거라서. 했었고요. 이후에 추가 PT를 70만 원짜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먹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사장이 그 2호점을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임금 체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담당 트레이너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돈을 주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근무 태만이 있었다, 그리고 횡령을 한 경황이 있다, 그리고 여자 회원들을 성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항의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사장이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내면서 그를 빌미로 갑자기 부당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선생님이 평소에 행실이 바른 편이었어가지고 그 트레이너의 회원들 전부가 사장 말을 믿지 않고 환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돈이 없는 상황에서 몇백만 원을 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환불에 대해서는 7필 미루고, 그러면서는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염가 이벤트로 신규 고객은 계속 모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폐업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장이 진짜 쓰레기였던 것이, 전형적인 강약 약강 스타일이라서 남자 회원들이 환불 요청을 하면은 멀쩡한 척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 회원들한테는 혹은 학생들에게는 쌍욕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회원분에게는 너 저번에 땡땡병원 간호사라고 했었지, 내가 찾아간다 라는 식으로 협박도 하면서 그냥 인간 자체가 버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다고 당장 회원들한테 기다려 달라고 말은 해놓고 주말마다 서핑 간 거 인스타에 올리면서 허세 긁기로 막 자랑질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사장이 나한테 50대였는데 소리 나질 거라서. 나이를 참 다른 구멍으로 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한편으로는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최대한 신사적으로 끝내고 싶었거든요. 최대한 제 나름대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의가 계속되니까 미루고 거짓말하기만 급급해서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제가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제가 결국 통보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도 자기 본 인성을 드러내면서 막 발광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선 제 헬스장 먹튀에 대한 사연은 이랬고, 이제 헬스장 환불을 받게 됐던 소송 진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헬스장에서 사실 그냥 곱게 제가 환불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곱게 환불해 준 곳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곱게 환불해주지 않는 헬스장 혹은 PT샵 먹튀 놈들을 대상으로 소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자료는 헬스장 혹은 PT샵 당시 가입 계약서와 돈을 지급한 내역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계약서가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지만 신경 안 쓰고 분실을 할 확률이 높아서, 그렇다면 돈을 지급한 내역과 담당자나 혹은 사장과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문자 내역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현금으로 이체를 했던 케이스라서 계좌 이체하신 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어플을 켜셔서 헬스장이 이체한 내용만 있어도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나 팀장 또는 트레이너와 주고받았던 모든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싹 다 수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환불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최대한 직접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카톡과 문자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는 뭐 환불이 어떻게 된다라고 진행이 되었다가도 이게 안 지켜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환불 내용을 상대방한테 구체적으로 카톡으로 전달을 합니다. 나는 PT를 몇 회를 얼마 금액에 하기로 했고 현재 몇 회를 진행했고 남은 횟수는 이렇기 때문에 총 금액 얼마를 요청을 한다. 시기는 언제까지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어거지를 주장을 합니다. 그냥 전부 깡그리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공정하지 못한 조항을 넣어놓고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한테 줄 돈은 터무니없이 적게 이거밖에 안 된다. 혹은 뭐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소송이 진행이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사장도 계약서 안 받냐고 막 저한테 화내면서 우기더라고요. 그리고 환불을 진행하면서 다른 분들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 혹은 소비자 보호원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굳이 안 거치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그냥 법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실을 통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곳의 중재 신청은 단지 그 보호원에서 얼른 환불해 주세요 라고 중재를 해주는 기관이지 강제성이 없어서 정말 뻔뻔한 인간들은 이 소보원에서 중재에 대한 내용이 나와도 아무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을 요청할 때 입금 기한을 충분히 주고 그 기한이 되도록 제가 원하는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검색창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은 대략 8만원 정도 가량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환불 금액과 소송 비용까지 모두 피고인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진행 당시에 가장 걱정되고 어려웠던 것이 내가 과연 법적인 소장을 작성을 할 수 있는가 였는데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혹시라도 헬스장이나 PT샵 환불로 인한 민사소송 때문에 소송 소장 관련해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 당시 작성했던 소장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청에 대한 신고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10만원 이상의 금액의 경우 계좌이체를 포함한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인데 이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홈택스 포털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처에 대해서 앞으로 모두 사용을 해서 그들한테 페널티를 먹이라는 이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억울한 경우에 조금이나마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의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툴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상대방에게는 미발급한 금액의 가 가산세로 붙게 돼서 징수가 되고 추후 세금 신고에도 불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신고 금액의 20%를 돌려받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첫 PT를 진행했을 때 90만원 입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해서 제가 포상금으로 18만원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70만원짜리 두 번째 PT의 경우에는 8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까지 진행을 한 것은 돈도 돈이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괘씸한 것이 컸기 때문에 너도 한번 잣대봐라 라는 심정이 컸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사소송 이야기를 전달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걸 권장드려야 하나 싶기는 합니다. 아니 돈을 떼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는 있지만 받아야 하는 금액이 크다면 정말 어쩔 수가 없지만 차라리 돈을 날리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꽤 많고 시간도 정말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원고의 주소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망설여졌었는데요. 원치 않게 상대방한테 나의 주소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상대방이 보복하지 않을까 겁이 조금 나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저같이 나름 건장한 남성인데도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 헬스장에서 먹튀를 당했던 여성 회원분들의 경우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소재기를 포기한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었던 피고가 끝까지 소장 받는 것을 거부를 해서 결국 우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민사에서 이겼다고 무조건 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날짜에 피고가 불참을 하면서 바로 10초 만에 원고 승으로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승소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은 발생이 되었으나 법원이 이것을 강제로 집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또 다시 버티기 자세로 나온다면 제가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강제 집행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항상 피해자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경험 자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미는 노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